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의식으로 본 인간관계의 법칙, 투영과 공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삶 자체가 관계예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사회 간에 모든 것이, 국가 간에도 관계가, 모든 것이 관계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엄청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계 자체를 3차원적인 사고에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차원 상승해서 5차원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원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차원적인, 즉 우주의식으로 본 인간관계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법칙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좀 엉뚱한 소리도 하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금방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조곤조곤 생각해 보시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모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탓했지 않습니까?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우주의식적으로 보면 나의 잘못이 상대에게 투영돼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우리의 내면 파동이 외부로 투사되어 다시 우리에게 공명하는 그런 순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런 관계를 하자면 상대를 탓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외부에 나타난 그 부분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내면에서 그런 어떤 파동을 보냈기 때문에 상대에게 더 씌워져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비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상대가 나의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의 내면에서 투영된 그런 상태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의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의식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는 외부가 아니에요. 내면의 사건, 나의 내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주의식으로 근본 원리는, 우주의식의 근본 원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습관화된 의식이 아니고, 모든 개별적인 존재, 우주의식적으로 보면 너나 나나 사물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분리된 빛의 파편이에요. 근원에서 우리가 다 분리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그림자가 상대에게 투영돼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 반사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근본 치료를 하려고 하면 외부가 아니고 나의 내면이 확장되어야만이 근원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아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질 세상인 초록별 지구에서 3차원적인
내 위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상대를 탓하고 외부를 탓하고 환경을 탓했지만은 지금은 나의 의식이 확장돼서 우주의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이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개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유가 된다는 말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통찰해 봤을 때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계가 나와 타인이라는 그런 분리된 타계 우주의식적으로 보면 하나의 파편으로 빛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한 거 마찬가지로 분리된 존재의 만남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나의 의식 자신이 모습을 외부 거울을 통해 관찰하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파동이 상대에게 비춰서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더 씌워져 가지고 입혀져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상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의 파동이 상대에게 덮어 씌워져서 더 씌워져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핵심적 파동을 보면 내가 투영한 대로 비추고 또 투영과 공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은 내 내면의 미해결 파동, 즉 다시 말하면 그림자나 나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림자, 신념이 외부의 타인에게 더 씌워지는 현상이에요. 투영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화를 보더라도 영상에서 투영되는 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그래서 투영은 그런 것이고 또 공명은 외부로 투영된 진동과 동일한 주파수의 현실, 사건과 관계가 나에게 다시 끌려오는 현상이에요. 내가 내 내면에서 고진동의 주파수를 보내면, 파동을 보내면 누구든지 공명을 하지 않습니까? 수긍한다는 이야기죠. 함께 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다시 나에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명이고 다시 끌려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내 내면의 파동을 바꾸지 않고는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탓해가는 그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상대를 탓해서는 누구든지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좀 깊이 통찰해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통찰하지 못한다면, 자각하지 못한다면 상대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투영의 법칙 핵심은 내면의 영사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사기. 그림자 자, 즉 나에서 투영되는 그런 파동이 90%는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길 바라는 외면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의 내면의 그림자는 스스로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겨 깊이 숨겨놨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면 뭐고 하면 분노나 두려움이나 나약함이나 혹은 내 나름대로 숨겨진 위대함, 이런 부분들이 상대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다시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통찰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투영이 뭐냐 하면 내가 내 내면에 깊이 가장 강렬하게 비난하거나 동경하는 사람이 가장 나의 강력한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비추면 상대는 그렇게 나에게 화가 올라오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보면 비난의 투영,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봤을 때 상대가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상대가 네가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기적인 것을 내 내면에서 그런 주파수를 보냈기 때문에 상대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기적이냐 하면 나의 내면에 충족되지 못한 그런 이기적인 욕구가 투영된 것이에요, 상대에게. 그럼 내가 그 충족되지 못한 이기적인 욕구를 거두어들여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상대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좀 깊이 자신이 자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전혀 상대에게 그런 뜻을 표현하지 않았다 해도 파동 자체가 내 내면에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그것을 받습니다. 내가 숨기고 보내도 상대는 그걸 금방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생각하면 저 사람 정말 자유롭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내 내면으로 가져오면 나의 내면에 억압된 자유의지가 투영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자각하고 통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영을 멈추는 파동적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투영을 내가 멈추는, 그래야 상대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멈춰야만이 그런 행동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그래야만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면으로 거둬들이는 방법이 나에게서 온 진동이다 선언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저것이 내가 상대에게 내 진동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온 진동이다 선언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감정이 격해질 때 이 감정은 저 사람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온 진동이라고 선언하셔, 스스로가 그렇게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와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온 진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런 에너지를 내보냈다면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들여야 되지. 내가 내어보냈는데 상대방을 거두어 들여라 그래서 거두어 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가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나의 의식 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드릴 때는 그 부분을 나의 사랑과 연민으로 인정하고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회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진동을 회수하는 순간 상대방은 바라보는 시선이 즉시 변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 탓을 거두어서 나의 내면으로 가져올 때 개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재설정,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생도 재설계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힘들었다면 그 힘든 원인을 제공해서 힘들었다면 그 원인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재정렬, 다시 다른 방향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그것이 근원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지, 하는 행동은 같으면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하는, 거두어 드리는 것이 공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대와 관계를, 파동을 재설정하는 것이 모든 것은 내 내면의 진동의 출력으로 우리가 투영 에너지를 회수하면 우리는 내면 진동, 출력 주파수가 결핍해서 다시 완전함으로 재설정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랑과 연민으로 내가 회수했을 때, 그때 상황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수함으로써 상대에게 더 씌어진 그런 부분들이 벗어지는 것이요, 상대가 벗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명의 전환으로 바꾸면, 즉 다시 재설정한다는 그 자체가 공명의 전환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요. 높은, 그러니까 공명의 전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진동 자체를, 고진동, 높은 진동은 우주관계망에 새로운 주파수를 우리가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을 멈춰서 우리의, 당신의 삶에서 멈춤으로써 이탈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공명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높은 공명 창조는 새로운 파동과 일치하는 사랑이나 존중이나 풍요를 지닌 그런 새로운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끌려 당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명불로서의 어떤, 얼마 전에 강의했지만 같이 나누었지만은, 독성불에서 공명불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그랬을 때 관계가 개선되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명불로 실천은 우리 사랑의 파동 대방출, 사랑과 연민, 투영과 공명의 법칙은 이해하는 것은 지식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지식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분법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는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고진동은 우리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파동을 세상에 출력함으로써 우리는 공병불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공병불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곧 나의 사명과 본명과 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를 탓할 것이 없어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알아야
관계가 개선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가슴, 심장 뒤편에 있는 본영 본존재, 왜 항상 나눔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본을 알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식을 확장해서 바깥으로 흐르는 나의 의식을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 때 모든 관계가 개선되고 원만한 사회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고 시끄럽고 힘들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밖에 나타난 그저 자기 사리사욕,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는 생각합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치유는 외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진동의 변화를 줘야만이 근본적인 치유, 최고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곧 법칙이에요, 법칙. 어떤 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계가 개선되고 모든 현상이 다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에요. 관계를 창조하고 치유하는 우주적 발현체지 희생자가 아니에요. 근본이 중요한 것은 희생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고의식 자체가 희생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하는 우주의식의 그 발현, 그 근본에서 우리 우주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우주의식에서 치유는 너와 내 모두가 다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세상이,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근원의 치유. 근원의 치유가 들어가지 않고는 행복한 세상은 요연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출하는 그런 영사기, 아까 이야기했던 영사기를 사랑으로 채워요. 투영이 멈추는 시간, 사랑으로 채우면 나의 그림자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내가 내면에서 수용해서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투영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투영되면 모든 삶 전체가 사랑의 공명으로 가득 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희생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흔히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직장 상사처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투영 횟수와 공명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투영 횟수, 평화의 공명이에요. 그 상사가 당신에게 일으키는 가장 불편한 감정, 그럼 상사라 하면 뭘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권위에 대한 반발. 상사라 합시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권위를 부린다면 그 반발에는 나의 내면의 투영의 에너지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사가 나에게 권위를 부리는 것은 그것이 내가 내면에서 그런 파동을 보내기 때문에 상사가 나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임을 인정하고 내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나의 투영 파동을 보내기 때문에 그대로 투영대가 나에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걸 조금만 깊이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나에게 권위를 부리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너에게 평화의 파동을 보냅니다. 상대가 그런 것을 보여할 때는 내 파동이 낮은 파동이기 때문에 높은 사랑의 평화의 파동을 상사에게 보내면 은은한 중립의 파동을 보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상사를 그렇게 하는 상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롭고 중립적인 파동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사를 탓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인생 삶 자체가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상대가 좋지 않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항상 그것을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내면에서 그런 파동을 투영했구나.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투영된 부분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상대가 거울이라는 이야기. 내가 투영된 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울이지 않습니까? 거울은 내가 모습대로 그대로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깊이 좀 통찰하고 잘 하자는 그런 의미로 우주의식으로 본 인간관계의 법칙, 투영과 공명, 그래서 공명불로서 우리 삶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자는 의미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